오늘은 기상 위성 사진을 해석하는 건데, 사실 실험이라고 할 게 사진 보고 해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좀 이론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위성에서 관측한 가시 영상, 그리고 적외 영상을 해석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건데, 저희가 이론 언급하면서 다른 위성 영상들도 많이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이거인 만큼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 위성은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재방출할 때 나오는 독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름의 상태 또는 대기 연식 구조를 관측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 위성 교과서에 언급된 걸로는 36,000km 고도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하고 약 1,000km인 극궤도 위성,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리안 예유라는 위성을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2017년 뉴스거든요. 여기서 한번 따는데 고도 36,000km, 그리고 항상 한반도를 주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지궤도 위성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지구 자전 속도랑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고도 약 36,000km인 궤도를 돌아서, 즉 정지궤도를 돌아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6,000km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일단 만류력하고 원심력이 같다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이번에 제가 마이크로에 냈던 문제 그대로 구비되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얼에 대해서 루트 세제곱근의 4파이 제곱분의 t 제곱 gm 이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런 값을 넣으면 약 36,000km라는 결과값이 나와서 정지궤도 위성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극궤도 위성입니다. 극궤도 위성은 이런 식으로 지구를 돌거든요. 지구 자전축에 살짝 기울어진 채로 남극하고 북극으로 오가면서 지구 주위를 분전하는 위성인데, 정지궤도 위성보다 높이가 훨씬 낮아요. 정지궤도는 36,000km였는데 얘는 보통 1,000km 고도 이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보다 비교적 가까이 오는 곳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로 자세하게 관측이 가능하고,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지구 전체를 관측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도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지구는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같이 회전해도 다른 지역을 계속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이 밑에서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어떻게 관측되냐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관측되다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만 보이도록 관측이 되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구로 공전하니까 같은 장소를 하루에 2번씩만 관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심한 기상현상을 추적하기는 힘들다, 태풍 같은. 그래서 이걸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인데, 대부분의 기상 위성은 주로 가시 영상 그리고 적외 영상을 촬영합니다. 가시 영상은 지구에서 반사된 햇빛,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위성에 감지되는 거고, 적외 영상은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 이 위성에 감지되는 게 적외 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우진이가 가시 영상에 대해 설명을 볼 건데, 아까 앞에서 이제 햇빛이 반사된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보통 색깔이 있는데, 왜 앞에 여기 예시로 나온 거 보면 왜 흑백이냐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한 파장 영역대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석하기 편하게 그냥 흑백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일단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된 햇빛의 강약을 통해서 가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반사되는 빛이 강할수록 영상이 더 밝게 보입니다. 그 말은 바다는 어둡고 육지는 바다보다 약간 밝지만 구름은 매우 밝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이 흰색이고 바다나 육지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의 반사 정도는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당연히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높을수록 햇빛을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에 더 밝은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고위도 지방은 이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입사광이 적어 반사광도 적어서 가시 영상이 보다 어둡게 나타날 수 있어. 이거를 영상 분석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지구가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야간에는 가시 영상이 완전히 어둡게 보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가시 영상 여기는 구름의 종류에 따른 가시 영상인데, 여기 보이시는 두꺼운 구름이나 정강같이 이제 두꺼운 구름에서는 밝은 흰색이 보이고, 얇은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일부만 반사되기 때문에 흰 색깔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시방선에 대해서 그 가시 영상에 대해서 채널이 4개가 있는데 이 채널은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먼지 업무 연기 아니면 입지 분해 및 에어로졸 같은 각각 다른 기상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밴드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날씨를 예보할 때는 여러 밴드들을 통해서 날씨를 예보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적외 영상입니다. 적외 영상은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의 에너지양. 그러니까 저희가 적외선이라고 하면은 온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휴대폰 볼츠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적외선이라고 하지만 그냥 온도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양이 많고 원래 온도가 높고 적외선 방출량이 높으면은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가장 높고 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땅이 새하얗게 보이고 그 위에 있는 구름이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전시켜서 땅을 어둡게 하고 구름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온도가 낮고 적외선 방출량이 낮을수록 밝게 보이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온도는 지면보다 낮으므로 구름이 지면보다 밝게 나타나고요. 구름의 꼭대기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당연히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적외선 방출량이 낮아지고 밝기가 올라가서 적외선 영상에서 흰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구름이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으면은 땅과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강한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입니다. 적외 영상도 아까 가시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밴드가 있는데 사실 아까 밴드가 1, 2, 3, 4였는데 여기 11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중간에 뭐 수증기 영상이나 근접의 영상 같은 다른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상들이 있지만 일단 그거는 시간상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고 여기 적외 영상들도 가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진 이제 종합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상 분석을 할 때 이런 여러 밴드들을 다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라운하고 상층은 모두 어찌됐든 위에 높이가 같다 보니까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솔직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적외 영상만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까? 정라운하고 상층은 모두 적외 영상인데 적외 영상에서 흰색인데 어떻게 구분할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가시 영상이랑 대조해보면서도 알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가시 영상 색깔에 따라 적외 영상으로만 구분할 때는 일단 상층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길게 뻗어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정라운은 모양이 둥글고 지금 보면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사실은 강조 영상이라고 적외 영상에서 온도가 낮은 쪽 그러니까 이게 음정 온도가 마이너스 45도 이하를 검은색으로 나타낸 영상이거든요. 이건 적외 영상의 일종인데 여기 보시면 상층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정라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가시 영상에서는 밝을수록 하층은 그리고 두꺼운 그리고 어두울수록 근데 이거를 더 잘 정리한 게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교과서 아마 페이지 103쪽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건데 보시면 가시 영상은 흰색에서 검은색 쪽으로 갈수록 구름 두 개가 얇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구름 꼭대기 그러니까 음정 높이가 낮아지는 것 이거 두 개를 적어주시면 아주 수월하게 나중에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시 영상에서 흰색은 뭐 구름 두께가 두껍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뭐 적외 영상의 흰색은 어쨌든 고도가 높다 고도가 높다라는 의미니까 정라운 또는 짙은 상층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104페이지 정리되셨으면 한번 펴보실까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각각 구름이 가시 영상에서는 어떤 색으로 보일지, 적외 영상은 어떤 색으로 보일지 지금 한번 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0에서 2km를 우리가 보통 하층운이라고 하고요. 2에서 6km를 중층운 그리고 6km 이상을 상층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참고해서 앞에 교과서 103페이지 표랑 같이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충은 여기 있는 거야. 이 범위에 있는 군대, 범위에 있는 군대 중층은 그게 상층으로 대신 상층은 중에서 대입 따라가지고 가시 형상이 흰색 두꺼운 거 그런 친구이면 가시에서 흰색에서 나도 밑에 색깔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볼까요? 보시면 층은 그래도 뭐 하층은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높이는 어떻죠? 맞죠? 그러면 뭐 어두운 회색 저기 영상에서는 또는 뭐 심할 경우에 검은색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층은 얘가 또 가시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회색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분 이거 해볼까요? 저분은 가시 영상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렇죠. 그냥 가시 영상 뭐 두께 얘는 뭐 구름 운전보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게 영상은 흰색. 회색 어두운 회색 정도로 되겠죠. 보조분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흰색 그 정도 될 거고 저게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회색. 회색 얘는 좀 짙습니다. 흰색 흰색이 될 거고 번우는 얘는 붉으니까 회색 정도 흰색 이 정도 되겠죠. 안 채운 거 없나? 일단 없는 거. 다들 적으셨나요?
있습니다. 교과서 보면 밑에 합성 영상도 나와 있거든요. 뭐 학습지 페이지 3쪽 보셔도 나와 있고. 합성 영상이 뭐냐면 적외 영상하고 가시 영상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적외 영상은 푸른색으로 처리를 하고 가시 영상은 붉은색으로 처리를 한 게 합성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외 영상은 구름 높이, 운전고도, 그리고 가시 영상은 뭐 두께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펼쳐보면 진한 분홍색이 하층운, 그리고 약간 투명하게 푸른색이 또 검은 같은 상층운, 그리고 탁하면서 흰색 또는 아니면 밝은 분홍색이 연직으로 발달한 두꺼운 구름이 될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야간 합성 영상은 가시 영상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밤이라고. 그래서 푸른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해서 본다면 D 부분에서는 가시 영상이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란, 그러니까 이 층을 해석하면 정란 운도는 짙은 상층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짙은 상층은 흰색이니까 두꺼운 중층은 하층은 뭐 이런 친구들, 이라인 친구들인 걸 볼 수가 있고, 적외 영상에서는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두꺼운 뭐 중층, 중층 뭐 얇은 거는 이쪽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은 분홍색, 이걸 연직 발달한 구름, 즉 두꺼운 구름을 알 수가 있어서 아 두꺼운 중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레이더 영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만으로는 여기서 비가 내리는지 뭐 어떤 기상 현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레이더 영상으로는 그걸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일기예 일기예 뭐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파를 보내서 구름 속에 있는 빗방울이나 눈송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영상으로 나타내는 게 레이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강수 위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동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간 정리용으로 수원 문제를 넣어놨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심화 확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가쪽입니다. 살짝 그림 아닌데 저는 하면 A부터 보겠습니다. A를 보면 이게 단일성하고 일기도하고 기상 이상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기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를 보면 500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죠. 그래서 500헥토파스칼 여기 보면 이쪽이 신의주 지역이거든요. 북한 쪽이 신의주 지역에서 한기획을 동반한 저기압이 있습니다. L 보시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압골 이 형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한기가 유입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50헥토파스칼 이걸 보면 지금 서해상에 등압선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 이런 동선이 있는데 이게 교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합 불안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경합 불안정이 뭐냐면 보통 운동이 없는 진역장에서는 밀도가 수직 방향으로만 변화하잖아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평 방향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평 방향 밀도 변화가 심할 경우에 중력장에서 불안정하게 되어서 이를 복원하려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경합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해수면하고 여기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서해하고 우리나라 상공에는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4도씨의 강선이 지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때 서해 해수면 온도 분포가 6에서 9도씨였다고 해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서해 해수면 온도 분포하고 850헥토파스칼 대기의 기온 차이가 약 25도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호남지구항 예보 분석 지침서에 의하면 서해 해수면 온도 분포하고 850헥토파스칼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이라면 강설 예보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해수면과 대기의 기온 차이에 의한 기층 불안정이 대류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강설을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로 넘어가면 이제 지상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이 중국이 있는데 이쪽에 고기압이 있어요. 근데 보면 등압선이 지금 이렇게 그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걸 통해서 이쪽은 도, 이쪽은 서. 그래서 서고 동전형 기압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상의 주풍은 북쪽풍이었고 사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을 건너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주하는 풍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열선도를 볼 건데 잘 안 보이기는 한데 광주 단열선도를 보면 내륙으로 이주하는 대류세로 인해서 기온선하고 이슬점 선이 전 시간에 비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파란 선이 전 그리고 빨간색 흰색 자세히 보시면 이슬점하고 기온선 이 구경이 전 시간에 비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고도인 700파스칼까지 이슬점 편차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 여기를 보시면 북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름이 유입이 된다, 이 강화가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대기 중에 하층의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를 통해서 할레미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릴셀은 대류유관 순환표를 만들고 있는 용병 체수산인데 정란은 그냥 한 덩어리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영상을 볼 건데 적의 영상에서 아까 일기부에서 여기서 뭐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적의 영상에서는 서에서 생성돼서 발자국 구름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을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적의 영상에서 구름이 지금 흰색인 점을 보니까 두꺼운 전라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상위성이나 상승일기도, 지상일기도 그리고 단열선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아까 이제 이번에는 적용한 단열선 노리기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은 합성 영상 말고 합성 영상은 적용 영상을 가시 영상을 각각 두 개가 푸른색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건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일기도랑 그걸 가지고 이 태풍 2006년에 있었던 장마철 태풍이다. 2006년에 있었던 장마철의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게 물론 미리 분석이 돼 있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는 거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일단은 합성 영상을 먼저 볼 때 이 고기압은 확실히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쪽 이 300헥스펠 상층기도에 보면은 여기 커다란 고기압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상층이 티베트 고기압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상층 저기압과 오츠크의 기단이 여기 사실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오츠크의 기단은 여기 한양한 고기들이 이쪽에서 보시면 코드 내리고 있고 스테프랑 고기압이 밑에 쪽에 고기압이 하나 이쪽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고 바다를 통해서 물만 파스하고 이쪽에 티베트 고기압은 육지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다는 것을 통해 전 나라에서 여름에 아주 저희 귀찮게 하는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이 여기 형성된다. 이쪽에 한랭 공기와 밑에 쪽에서 온난한 공기하면서 왼쪽에 수증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장마전선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2020년에 태풍 마이삭 때 가시 영상과 적용 가능한 건데 사실 태풍은 방한탄 풍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두꺼운 구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가시 영상하고 적용 영상하고 볼 때 태풍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아주 두껍고 높게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시 영상과 적용 영상에서는 이제 큰 차이점이 없고 저희가 이제 가운데 보시면 연하게 구름이만 검정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풍의 눈이 되겠고 이렇게 구름이 많고 여기 가운데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음 이런 기상 영상은 가시 영상과 적용 영상으로 이게 태풍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건데 이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이거 사진을 두 개 위치를 바꿔서 그 팀지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사진이 이쪽에 있고 이 사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학습지에 7쪽 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이 학습지 7쪽에 있는 이제 어느 게 가시 현상이고 적용 현상이랑 한 번에 이제 가나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시 현상과 적용 현상의 특징을 적고 그림의 종류를 한번 그려보는 형식을 해볼 것입니다. 일단 이게 그 전에 이제 이것만 보면 사실 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레이더 영상과 함께 간단한 힌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만한 것을 갖고 왔는데 이거까지 참고하셔서 이제 한번 가나다에 뭐가 있는지 해보시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빨리 진행해 주세요. 많이 나타나. 오케이. 저기 영상을 그러니까 반사된 적외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나타나요.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나타나니까 흰색일수록 온도가 낮겠죠? 네, 검은색일수록 높겠죠. 온도가 높다는 거는 또 구름 꼭대기 높이가 낮게 있다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예.
잘 보면 18, 7, 걔가 제일 싫어.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다에서 다음 선거 문제에서 나타난 특징, 색깔, 모양 비교하라 했는데 색깔을 다들 적으셨대. 여기서 모양이라 하면 다가 이쪽이고 나가 이쪽이고 다가 이쪽이다. 다는 구름이 살짝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 쪽은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는 흰색이 돼. 사실 이제 이걸 해석하니까 A 요소는 B가 시간 너무 짧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해볼 건데 일단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지구과학을 공부를 했다면 현재 정의학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공대전답의 최대한 이상 되는 거는
노력을 해봤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구강을 찾기에는 생각보다 교과서 같은 그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찾는 대로 찾아봤는데 일단 먼저 1번 문제가 A가 가시부터 왼지 B가 가시부터 왼지 A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가 시커멓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는 구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뜨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군데군데가 검은 것도 아니고 싹다 검었기 때문에 밤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밤에는 가시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가시 영상이고 이게 저기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위쪽이 조그마한 태그를 보면 VI가 이 IR이 있어서 대충 이게 저기 영상이고 가시 영상이다를 알 수도 있었겠지만 시험 문제 풀기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일단은 A가 가시, B가 저기 영상이다. 이유는 여기가 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가면 가시 영상의 가 부분을 보시면은 가 부분을 보시면은 가시 영상에서는 가시 영상은 되게 흰색이고 여기는 또 회색, 흰색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 영상에서 흰색에 좁게 뭉고 여기 흰색을 좁게 뭉쳐서 중간 두껍고 좁게 볼 수 있거든요. 가시랑 여기가 우리가 흰색이고 앞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은 이게 다 흰색이고 중간 구멍 중간 아까 근데 사실 문제적이야 이걸 모르겠다면 이게 적응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저희가 볼 점선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나 부분은요 여기 가시 영상에서는 회색깔로 보이고 나 부분 저기 영상에서는 좀 더 연한 회색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중간 지역에 중충은 이렇게 분포한 중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 부분은 이쪽에는 회색에 넓게 분포해 있고 여기는 흰색에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구도에 있는 충 번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 화면을 봐도 여기 충룡의 구름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이제 이쪽 부분들이 다 공유가 고도가 높은 충룡 구름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성면을 유추해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조금 짧을 때 이렇게 구멍을 안 한다는 걸 볼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대적이하고 볼 수 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기상 영상을 오늘 아침에 있는 걸 잠깐 보고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나라 아까 앞에 나왔던 기사에 천리안 EA라고 하죠. 부천 같은 이게 이제 저희 나라가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뜬답니다. 링크를 여기에 옵션 보기를 폰으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죠. 이제 저희가 가시 영상을 적용하는데 오늘 날씨가 어떤지, 구름이 어떤지 간단하게 안 들리는 분들도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한데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일단 저희 겨울에 오고 있잖아요. 이쪽과 이쪽에는 구름이 많이 없죠. 시베리아 고기랑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가시 영상에서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저기 영상에서는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지면에 붙어있는 거의 안개 같은 그런 낮고 연한 구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저희 산맥 따라서 어느 정도 구름이 낡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제 산들에서 아침에 탔다가 올라오는 이제 팬영상 비슷한 것들 이용해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유추를 해봤습니다. 또 이런 데는 진하게 두꺼운 구름들이 있고 일본에도 이렇게 두 개 다 가시랑 저기 둘 다 흰색이 있어요. 그렇게 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5개 페이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고가 아까 신종 선생님께서 거기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형 영상은 아무래도 위에서 본 거다 보니까 상층 구름하고 약간 그 사이 붙여진 그 밑에 구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구름 그러니까 상 영상만으로는 이 구름이 연지구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힘들고 그리고 형 영상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큰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검을 하고 싶고 최종 정리 찍어가지고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아까 넘어갔던 수능 완성 세트 문제들이 이거 풀어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둘이서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자료를 되게 알차게 많이 준비해 준 것 같아. 선생님은 따로 본인들이 심화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기 전부터 사실 심화한 내용을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앞에 되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료 준비에 고생도 많았고 또 활동도 잘 준비해줬고 수업이 5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된 탓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우리 다 아쉬운 상황인데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나 답 같은 거는 같이 해설하고 답은 PPT 예, 있으니까. 있어서 PPT에 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실황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혹시 봤나? 부산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땠어? 어떻게 봤을 때? 그치 둘 다 어두웠지 되게? 둘 다 까만색이었어. 약간 중부지방 서울 쪽은 어땠어? 하얀색. 지금 회색 가시 영상은 회색이었고 그다음에 저기 영상은 좀 하얀색인 것으로 보아 약간 얇은 상추문이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었나 싶어. 전반적으로 잘했고 한 가지 선생님 강의 자료와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운형에 10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지? 고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그 모양에 따라 구분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고도에 따라서는 얘기했어, 그렇지? 근데 그 모양에 따라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적은 그리고 치문 또 저기 보면은 난치문 또 정난은 이렇게 난자가 들어가는 그런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다면은 아마 애들 또 구름 이렇게 써내려가고 구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1교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사실 아까 좀 뒤에서 보니까 조금 걱정도 많았고 얘를 그냥 살짝 감점 시켜볼까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뒤에 가니까 또 깨어나서 질문도 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무도 감점은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다음 또 그 다음 수업에서는 또 잘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알겠지? 그리고 금요일 수업이 오플랩이 하나 있었는데 10월 29일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수업이 있다고 잡아버렸더라고. 그래서 팀즈에 새로 일정을 좀 바꿔서 한 주씩 미뤄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팀즈에 안내되어 있는 시간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뒤에 준비하는 애들이 일주일 여유가 있어서 더 좋겠지? 그렇게 해보자. 수고 많았다.